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한인타운 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곧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공사가 완공돼서 조기 입주 희망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에 대한 좀 정보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저소득층 아파트, 특히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 정책,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그 연방 워싱턴 DC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예산안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특히 저소득 그 주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 좀 몇 가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소득 아파트, 특히 저소득 노인분들을 위한, 연장자분들을 위한 이런 아파트 정책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고 우리 미국, 우리나라가 저소득 연장자분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하고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아니면 신경을 아예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을 봤을 때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어떻게 잘 되겠지 그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이걸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저소득 연장자분들을 위한 저소득 아파트가 왜 필요한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몇 가지만 좀 같이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 그 은퇴하시는 연장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면은 미국 인구 중 4명 중에 1명은 60세 이상의 은퇴 인구가 이제 될 것으로 지금 그 많이들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은퇴하시는 연장자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특히 저소득 연장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아파트, 이런 것들의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그 필요성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은퇴하신 연장자분들 같으신 경우는 평생을 일을 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까지 아파트 렌트비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소득, 한정된 그런 그 인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연장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자녀들, 후세들의 몫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에서 좀 마음 편하게 사시는 길이 일하는 저희 후손들에게도 더 마음을 좀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더 지원해야 하는 그런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저소득 연장자분들을 위한 이런 아파트를 더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연장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 한정된 인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SI 월페어를 받는 연장자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셨다거나 이렇게 평생을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 자녀분들을 키우시고 가족을 이끌었기 때문에 크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거의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은퇴하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은 SSI 월페어라는 것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SSI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SSI 받는 소득이 한 달에 한 700불, 800불, 부부 2인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500불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인 부부가 한 달에 1,500불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특히 한인타운, 요즘에 그 치솟는 아파트 값을 생각했을 때 거의 뭐 스튜디오도 900불, 1000불, 완베드룸은 뭐 1500불, 2000불 이상 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SSI 한 달 1,500불 소득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많은 연장자분들의 아파트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은퇴하시면서 연세가 80이 되신 어르신분들도 아파트 렌트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파타임으로 경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몸도 불편하신 상황에서 아파트 렌트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제 길거리로 노숙자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진짜 힘든 몸을 이끄시고 SSI만을 가지고는 생활하실 수가 없어서, 아니면은 진짜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사시면서 이런 아파트 렌트비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정부 보조 아파트입니다. 한 달에 2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불의 소득으로 이런 어포러블 하우징, 텍스 크레딧 아파트는 렌트비가 너무 부담이 돼요. 어포러블 하우징, 텍스 크레딧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렌트비가 정해져 있죠. 일반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아파트 렌트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뭐 800불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1,500불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노인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연장자분들의 월 소득이 렌트비 한 2배 아니면 2.5배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불의 완베드룸 아파트, 어포러블 하우징 아파트 렌트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베드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소득이 2,000불은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SSI 두 분이서 1,500불 갖는 소득으로 이런 어포러블 하우징, 텍스 크레딧 아파트 이 1,000불 렌트비를 내는 데는 들어가실 수가 거의 불가능하신 상황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정부 보조, 소위 말하는 퍼블릭 하우징, 섹션 8 아파트를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고 하냐면은, 지금 섹션 8 아파트, 연방정부에서 이 아파트에 섹션 8 렌트 보조를 함으로써 그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소득의 30%만 렌트비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 이 섹션 8 정부 보조 아파트에 들어가시면은 1,500불에 30%면 한 400불, 한 500불 미만이 되겠죠. 그 아파트 렌트비를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최근 20년, 30년 동안 연방 정부가 그 섹션 8 아파트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섹션 8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20년, 30년 전에 그 섹션 8 보조를 받기 시작한 아파트들이 현재 계속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지, 최근 20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거의 섹션 8 아파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서 섹션 8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방 정부에서 한 20년 전부터 그런 대안을 마련한 것이 개인에게 주는 섹션 8 바우처입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소득 연장자분들이 섹션 8 바우처를 신청을 해서 그 섹션 8 바우처를 받으면은 섹션 8 바우처를 가지고 이런 일반 아파트를 찾으셔서 일반 아파트로 이제 입주를 하시면서 본인의 소득의 30%는 렌트비를 내시고 나머지 70%는 연방정부의 섹션 8을 통해서 렌트비 보조를 받으시는 건데요. 이 개인이 받는 섹션 8 바우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기자로 신청을 하는데도 10년, 13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섹션 8 개인 바우처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섹션 8 바우처 대기자 접수를 받았던 게 한 2017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년 동안 대기자 접수를 받고 있지 않다가 13년 만에 대기자 접수를 이제 오픈해서 받았던 게 2017년이었습니다. 한 두 달인가? 아니, 한 달 정도 기간에 이제 접수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접수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섹션 8 대기자로 신청을 하는데도 13년, 15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자 접수도 받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SSI 월페어를 받으신 분들이 이런 섹션 8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한정되어 있죠. 연장자분들의 숫자는 많은데 그렇게 섹션 8을 받았던 아파트들의 숫자는 한정됐고 오래전에 받았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 지금 대기자로 지금 기다리는 경우가 뭐 8년에서 지금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섹션 8 바우처, 개인 바우처도 대기자 접수도 10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옛날에 그 섹션 8으로 지금 보조를 받았던 아파트에 신청을 해서 대기자로 기다리는 경우도 15년 이상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지금 앞으로 연장자분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는 뭐 20년, 25년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도 그러거든요. 많은 연장자분들이 지금 나이가 70, 80 되시는 상황인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죽은 다음에 이 아파트를 들어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진짜 하소연하시는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현실인데 이러한 이유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연장자분들에게 필요한 아파트를 생각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연방정부의 그런 과감한 지원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근데 지금 기회로 되는 거는 현재 그 미국 예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그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정부 예산에 그 한 300빌리언 정도의 예산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한 10%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3조 3 트릴리언, 3.5 트릴리언의 한 10%인 320빌리언을 지금 저소득 주택 지원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너무나 진짜 그 힘들게 사셨던 저소득층 가족, 연장자분들이 진짜 앞으로는 좀 마음 편히 어깨 피시면서 부담을 덜 느끼시면서 이런 저소득 아파트에 이제 입주하시고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런 이런 기회가 지금 정치적인 이런 그 속셈? 계산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민주당 내부의 집안 단속 아니면 그런 어떤 리더십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이거를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뭐 공화당은 진짜 이걸 어떤 당적인 싸움으로 이걸 보면서 거의 공화당의 모든 상하원 할 거 없이 100%의 이런 공화당 의원들은 이 예산에 다 반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진짜 이런 어렵게 사시는 저소득층 가족을 위해서 공화당 사람들은 참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반대까지 하는지 너무나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바라보는 자세보다는 어떻게든지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그런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과연 어떠한 정치인들에게 이런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인지 많은 분들의 그런 좀 의견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3.5조 원의 3.5 트릴리언의 예산안 속에 한 320빌리언의 지금 그 정부 지원의 어떤 주택, 저소득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지원금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부자들의 어떤 공평한 그런 사회적인 책임, 그러니까 부자세를 제대로 좀 납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세금을 좀 더 내고, 그리고 40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세의 어떤 그런 그 납세자들은 세금을 좀 더 내서 그 모아진 돈으로 이런 전체 예산을 좀 이렇게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부자들의 납세들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아니면 지금 부자들도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이런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초기에 밀어붙였던 그런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로 삭감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올해 지금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이런 어떤 저소득 아파트,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지원들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계속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 특히 유권자들이 뜻을 같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그 관심과 뜻을 정치인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꾸준하게 그런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인타운에서 공사가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넥슨이라고 하는 아파트고요. 지금 주소가 2940 웨스트 칠갓길에 있습니다. 그 칠갓길 선상에 있지만 그 남북으로 따지면은 윌셔 플레이스, 칠가하고 윌셔 플레이스, 윌셔 플레이스는 그 벌몬트와 후보 중간에 있는 길이죠. 거기 윌셔 플레이스랑 칠가에 중앙일보 그 회사가 바로 건너편에 있죠. 그 건너편에 바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아파트인데요. 일반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그 TOC라고 하는 그 시에서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전체 유닛 중에 몇 유닛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한 2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공사가 지금 거의 뭐 골격이라든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그 많이 지어졌고,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게 공사가 이제 완공될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요. 아직 그러니까 조기 입주 희망 접수를 받는 그런 어떤 관리회사의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좀 같이 이 아파트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좀 정보를 좀 나누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아파트에 지금 이 건물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이 MVE 파트너라고 하는 이 디자인 회사가 지금 이 건물을 지금 이렇게 도안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름은 넥센이라고 그러나요? 넥슨? 지금 개발업자는 제이미슨 서비스랑 시리 센츄리라는 곳이고요. 전체 유닛은 지금 228 유닛이 있고 7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전체 한 228개의 유닛 중에서 지금 23개의 유닛, 한
8%, 9%,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220세대 중에 23 유닛을 우리 LA 카운티 중간 소득의 30% 이하인 가정에게 이 유닛을 23개 유닛을 책정을 했습니다. 카운티 중간 소득의 30% 이하라고 하면은 1년 소득이 한 2인 가족 기준 했을 때 한 28,000불, 월 소득으로 치면은 2,300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2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득이 2,300불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저소득 신청인이 이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고, 이분들에게 23개의 유닛이 일단 책정되는 것으로 시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거의 이제 공사가 진행 완공 단계에 이르면서 입주를 할 때쯤 되면 아마 아파트 이 공사 현장 앞에 여러 가지 현수막도 붙을 거고요. 여러 가지 보도되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거에 대해서 입주 희망을 접수받는 그런 시작이 되면 정보를 알려드릴 거고, 또 방송을 보시면서 이 타운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칠가와 윌셔 플레이스를 오고 가시면서 혹시 이 아파트에서 입주 희망과 관련된 리징이라 그랬죠. 입주와 관련된 그런 현수막이나 정보 같은 것이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으시면 그런 정보들을 좀 같이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일반 아파트고, 렌트비가 뭐 원베드룸 스튜디오, 원베드룸, 투베드룸이 있고, 보통 뭐 원베드룸 하면 2,000불 이상 넘어가겠죠. 근데 저소득층 30%, 카운티 중간 소득의 30% 이하인 가정에게 이제 23개 아파트를 배정을 했는데요. 그 30%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월 소득을 한 2,300불로 했을 때 렌트비를 한 30%를 잡았을 때는 한 800불 정도의 렌트비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좀 같이 알면 좋을 그런 아파트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베렌도 세이지라고요. 나이 제한이 없는 그 저소득 가족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LA 한인타운에 그 올림픽과 베렌도 길에 한남체인 있잖아요. 한남체인 바로 그 앞에 베렌도 길에 지어지는 한 41유닛의 저소득 이제 가족 아파트라고 하고요. 베렌도 세이지,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한 10월 중순에 찍은 사진인데, 거의 이제 골격이 완성이 됐고,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넥슨 아파트보다는 완공이 좀 더 늦어지겠죠. 내년 봄이나 여름쯤에는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그런 저소득 가족 아파트고, LA 코리아타운, 한인타운 건너편에 있는 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웨스트 할리우드 커뮤니티 하우징 코어포레이션, 어떻게 보면 좀 비영리 개발업자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개발업자고, 여러 가족 또 연장자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들을 많이 이제 짓고 있는 그런 개발업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개발업자 그 웹사이트에 와서 보면은 베렌도 세이지라고 되어 있고, 모두 41유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 2022년 내년 여름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웹사이트에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41유닛 중에 21개의 유닛은 예전에 또는 현재로 노숙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유닛은 카운티 중간소득의 60% 이하인 가족분들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 스튜디오, 그 다음에 원베드룸, 그 다음에 투베드룸, 쓰리베드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없네요. 원베드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이 있는 그런 저소득 가족 아파트고,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카운티 중간소득의 60% 이하. 60%라 그러면 한 대략 1년에 한 5만 5천 불 정도의 소득 이하에 이제 갖고 계시는 그 가족분들이 이제 신청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고, 내년 여름에 완공된다 그러면 봄부터 아마 조기 입주를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혹시나 이런 경우에는 그 개발업자의 웹사이트에 정보가 나와 있고, 또 이 개발업자 웹사이트에 이 개발업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도 있기 때문에 진짜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라든가 그런 입주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개발업자 회사에게, 단체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해서 지금 입주를 희망하니까 곧 그 나중에 입주 접수를 시작하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달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 밑에 보통 정보를 넣는 그 유튜브 밑에 개발업자 회사에 그 이메일로 입주 희망을 요청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소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올해 말에 완공이 될 것이고 조만간 조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마 리징을 아마 접수받을 넥슨 아파트, 윌셔 플레이스와 칠갑길에 있는 아파트죠. 거기 한 곳과 또 한 곳은 한남체인 건너편 베렌도길에 있는 베렌도 세이즈. 이 아파트는 아마 내년 봄이나 여름쯤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그 칠가와 윌셔 플레이스의 지금 공사가 완공 단계에 이른 그 넥슨 아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TOC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어졌고, 한 20여 개의 유닛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책정을 했는데요. 이런 그 TOC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LAC 주택국에 개인이 이메일로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은 주택국에서 보내주는 그 이메일을 받는데, 거기에 정보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넥슨 아파트는 지금 제이미슨 프로퍼티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이미슨 프로퍼티에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한남체인 건너편에 있는 레돈도 세이즈 아파트 그 개발업자의 그 단체의 연락처를 저희 그 유튜브 방송 보시면 밑에 그 방송과 관련된 기본 정보, 안내 정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